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이제 바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악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장문에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푸념을 좀 많이 늘어놨잖아요. 그 푸념을 늘어놨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이렇게 4개월, 5개월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고점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거든요. 뭐 이때는 유튜브를 제가 안 했죠. 그래서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61K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때도 홍콩 이제 ETF 관련해서 중국 자금, 뭐 거대 자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못 들어온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도 DTCC 관련해서 하락 한 번 더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예, 학고 주제에 구독자도 얼마 없는 놈이 네가 뭘 안다고 막 이런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댓글 막 하루에 100개씩 달리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요때 67K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관점이 좀 틀렸죠. 왜 틀렸냐면 어찌든 조정을 두 달, 세 달 받다 보니까 이제 67K를 돌파했으니까 뭔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지지받으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때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이랑 독일 정부 물량이랑 이런 단기 매도 압력이 이렇게 오면서 가격이 좀 크게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때도 저는 뭐 상승한다고 뭐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 뭐 마운트곡스 제미니언 상황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 몇 달 전부터도 계속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저점도 제가 좀 잘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때부터는 좀 반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잘 드렸던 것 같고, 7월 말에도 이제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기사 딱 오후에 떴을 때부터 단톡방에다가 말했잖아요. 또 머리 아파지네 이렇게. 왜냐면 저는 대선 전 한 3개월부터는 조금 이렇게 상승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중동 이슈가 딱 터지면서 이제 좀 그런 지정학적 그런 문제가 딱 터지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벽에 이제 하락했을 때 이제 좀 크게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허신이 얼마까지 빠질 것 같나요? 라고 말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49K까지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 49K까지 빠지고 반등할 때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반등할 때도 이거 근데 다시 한번 하락할 거다, 이제 좀 그런 전쟁에 대한 긴장감과 경제적인 막 이런 악재들이 너무 많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 줄 거라는 관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7월 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승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장기간으로 봤을 때 뭐 10월 말까지 뭐 내년 뭐 10월까지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는 해도,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아직 큰 상승은 못 할 것 같다, 이런 관점을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유튜버들이 고점에서 다 뭐 상승합니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 다 태워놓고 지금 와가지고 말 바꾸니까 사람들이 화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반골 기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위험할 때, 조정 받을 때, 그럴 때는 말씀드리겠다고 계속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 와서 뭐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저를 욕하는지, 그게 제가 되게 억울했었던 거예요. 예, 되게 억울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영상을 많이 안 올렸잖아요. 7월 말부터는 영상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뭐 이렇게 뜨문뜨문 올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제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예, 그래서 영상을 안 올렸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54K, 지금 우리가 한 52K까지 봤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 52K까지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잠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갈 수는 있어도 뭔가 이 43K 뭐 42K 요 정도 부근이 바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건 과거 차트니까 좀 근거 좀 논리는 별로 없죠. 근데 이런 거 그냥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뭐 9월 달에 안 좋았고 8월 달에 안 좋았고 원래 그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요 하락률을 조금 보니까요. 9월 달에 그렇게 큰 하락률을 기록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9월 달 둘 다 이제 하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8, 9월 달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8, 9월 달에 지금까지의 하락률을 보니까 대부분 뭐 이거는 8월 달에 올랐고 요거는 14%, 15%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 17% 정도, 그리고 여기 7%, 7%, 뭐 16%, 17% 정도, 뭐 요 정도 하락률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8, 9월 합쳐가지고 뭐 벌써 한 1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패턴과 비슷하게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즌과 비슷한 하락을 이미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나눠봤을 때도 지금 35주차랑 36주차에 한 16%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뭔가 이번 주 정도에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주차에는 보면 조금 상승했던 뭐 시간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38주 차이는 좀 안 좋고, 그래서 이걸 그냥 기반으로 제가 상황을 조금 보자면 일단 한 8, 9월 합쳐가지고 한 17% 정도 빠졌으니까 요 구간이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17주 차에는 조금 반등을 해줬다가 37주 차에는 좀 반등을 해줬다가 38주 차에는 조금 다시 조정받고 39주 차부터 이제 요렇게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10월 불장 이제 좀 큰 상승을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도 있는 거예요. 예, 바램도 있어서 좀 편파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9월 11일 날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대선 토론이 있고요. 그리고 9월 11일 날 또 CPI, 밤에 CPI 발표도 있어요. 그리고 12일 날 PPI 발표가 있고, 요번 주에는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CPI랑 PPI가 저는 큰 문제 없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가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PPI랑 CPI는 좋게 나올 것 같고, 왜냐면 대선 앞두고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걸 안 좋게 내보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건 무리 없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9월 11일 대선 토론이 지금 조금 관건인데요. 이 대선 토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토론이 대선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토론이 될 것 같고,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토론을 했을 때 트럼프가 완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트럼프 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대선 토론이 엄청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된 후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다 돼 가는데요.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전, 한 열흘 정도 전인가? 예. 8월 말 9월 초 이때쯤에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를 CNN하고 했거든요. CNN은 이제 좀 민주당하고 현 정부하고 가장 친화적인 언론이에요. 예, 매체라서 그 CNN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단독 인터뷰가 아니라 러닝메이트인 이제 팀 알츠를 또 데리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조금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8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공개가 안 됐어요. 예, 녹화로 진행을 해서 편집본 일정 부분만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도 해리스는 지금 조금 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 그걸 좀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노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선 토론을 엄청 잘할 것 같고, 카멜라 해리스는 조금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첫 라이브 토론이다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련하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이번 토론을 보면서. 그러니까 해리스한테 훨씬 더 이목이 집중되고 해리스는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해리스는 지금 현 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받을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막 이렇게 토론을 했을 때 서로 헐뜯기 바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막 트럼프한테 범법자라고 하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물어뜯고 했는데, 이번 토론 역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트럼프한테도 안 좋겠지만 카멜라 해리스한테도 엄청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지금 현 경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건지 그에 대한 대답을 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카멜라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압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토론을 되게 잘하게 된다면 언론은 지금 현 정부가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는 카멜라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송들을 보고 했던 사람들은, 여론들은 또 트럼프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9월 11일 날 대선 토론이 있고 나서 뭔가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저는 비트코인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9월 19일 날은 이제 기준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25bp 인하할지 50bp 인하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25bp 인하할 확률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50bp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빅스텝으로 인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준도 지금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건가, 이런 여론이 나오면서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5bp 인하하더라도 이게 뭔가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그냥 쭉 상승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요때 상승을 주고 요때 하락을 한번 주고 다시 이제 쭉쭉쭉 상승하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뭐 37주짜리 하락하고 38주짜리 올라가볼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37주짜 38주짜 뭐 이렇게 막 큰 폭으로 다시 또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까지 패턴을 이렇게 봤을 때 막 20% 이상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관점이 대선 전에 크게 막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걸 대선 이후로 보는 이유도 어떤 거냐면,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는요, 저는 대선 한 석 달 정도 전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들을 막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대선 후보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쓰기에도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일단은 막 주식이나 이런 자산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민심부터 좀 얻고,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 뭐 부족한 건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딱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늦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정학적 좀 부정적인 긴장감들이 많이 이렇게 고조된 상태라서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5일 날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7월 말부터 8월 5일까지 엄청난 폭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갑자기 다시 튀어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을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무조건 뭐 자산시장이 무너졌다, 주식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보시면 2018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좀 했어요.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 2019년 상반기부터 이제 상반기 요때죠. 2019년 상반기 요때는 기준금리가 한 2.5%였거든요. 한 2.5%였는데 2019년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하락을 좀 보이니까 금리 인하를 딱 3번 했거든요. 7월, 9월, 10월. 그러니까 요때 요렇게 0.25%씩 3번 요렇게 땅땅땅 하니까
이제 금리가 한 1.5%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연착륙이라고 하거든요. 예. 골디럭스 경제라고 해서 요렇게 큰 하락 없이 쭉 상승을 해줬다. 근데 이때 변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주식 가격이 거의 한 30%, 나스닥이 한 30%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거의 2월부터 3월까지 거의 한 달 만에 한 30%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엄청 충격을 먹었고요. 그리고 3월 3일 날 금리를 0.5% 인하하고 3월 15일 날 1%를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만 1.5%를 딱 금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다시 막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가 없었으면요, 금리를 그냥 뭐 한 1.5%에서 1.75% 정도만 유지했어도 이게 큰 충격 없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라고요. 예. 근데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거지, 이게 뭐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뭐 경기 침체가 와서 하락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금리가 되게 고금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왜 공포를 느끼냐? 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갑자기 나스닥이 한 달 만에 30%씩 이렇게 빠져버리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2022년에 막 금리 또 이제 막 인상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또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이 나스닥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뭐 소폭으로 뭐 하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버블 꺼지면서 막 30% 40% 엄청나게 하락을 할까 싶어서 사람들은 그런 걸 겁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은 엄청 고금리잖아요. 그죠? 엄청 고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그냥 금리 인하를 급속도로 빵빵빵 해주면 그 경기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막 쭉 하락한다고 칩시다. 비트코인 20%, 30%, 40% 하락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준은요, 지금 금리 인하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전에 또 경험을 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하를 세게 해주면 이제 경기 둔화의 폭보다 금리 인하의 폭이 더 크면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는 걸 사람들은 지금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더라도, 그런 신호가 오더라도 연준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서 진짜 큰 전쟁이,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조돼가지고, 아니면 원숭이 두 창이 막 번져가지고, 이런 특별한 뭔가가 빵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서서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업률을 조금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조금 감소시키고, 이러면 그냥 시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충격이 올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큰 충격이 오더라도 그 충격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큰 거고요. 도박이랑 투자랑 차이가 뭐예요? 도박은 그냥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서 운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하고 이제 내가 판단해서 좀 더 높은 확률에 나스닥이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많겠구나 싶으면 거기에 그냥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오더라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다시 크게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또 다르게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 지금 ETF가 승인이 났고, 발행사들이, 미국의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안전자산으로 나스닥과는 조금 디커플링 돼서 주식이 하락해도 비트코인은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조금 이제 나스닥 하락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비트코인은 좀 반대로 상승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비트코인은 지금 뭐 하락할 것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0%는 없잖아요. 그죠? 100%는 없어서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 내 말대로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상승폭도 엄청 클 것 같은데, 나스닥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서민들이 뭐 살기 힘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내수 시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왜냐면 저축도 많이 하게 되고 외국 자본들도 미국에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달러를 많이 사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외국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좀 하락해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크게 좋은 건 달러 강달러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이 이제 물가가 좀 잡히니까 그런 역할로 하는 거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고금리 유지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닥 좋을 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게 죽고 있는 이유도 고금리가 아니라 달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이 수출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 비싸게 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다 이제 약달러 공약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달러 공약을 지키려면, 약달러가 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스위스 청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어도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뭐 뒷부분이 좀 많이 버벅거렸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다시 찍기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비트코인은 이제 저는 조금 저점이 조금 잡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딱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하락하더라도 한 52K, 51K 지켜주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점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던 걸 좀 상승시켜주면서 이렇게 10월 달에 크게 한번 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공유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